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상을 통해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도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의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의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 때 7.2mg이었는데 냉장 보관하여 2주가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킬로그램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하실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죠.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게 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 블루베리일수록 드셨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 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셨을 때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둑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 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를 걱정하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된답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킬레이트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되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혀서 먹는 것은 블루베리를 먹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는데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각자 자신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많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토신 때문입니다. 락토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락토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락토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할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며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집중해 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합니다.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것이겠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주며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요.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에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추에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분이 두통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좋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상추 안에 락토신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락토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답니다. 상추는 또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루테인은 영양제로 많이 먹고 계시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루테인이 이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며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의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며 두피에 염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 모낭에 영양 성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의 열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효능이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릿결도 좋게 해주는 것이죠.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상추를 드시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의 효능이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락토카리움 성분뿐만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락토카리움 성분은 상추잎보다는 상추대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잎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실 수 있는데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상추잎을 건조시킨 후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추잎이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팩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두셨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 종이에 걸러 뜨거운 물로 우려서 드셔도 됩니다.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락토카리움의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요.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토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되어 있어요. 아무 상추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하랑이라는 상추가 있는데요. 일반 상추에 비해 락토카리움의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합니다.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하랑을 구매해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이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하여 염증뿐만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염증을 제거해주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러한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관련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상추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상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드시거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는데 상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쌈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쌈장에는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2310mg이 들어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먹으라고 하는데, 쌈장 한 수저 정도만 드시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45%나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죠.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된답니다. 나트륨이 혈관에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쌈을 드실 때 쌈장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겠죠. 봄철 대표 나물 중 하나인 취나물,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나요? 취나물은 향긋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물인데요. 그런데 이 취나물이 단순히 맛있는 나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능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취나물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나물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증강입니다. 요즘처럼 환절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는 물론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취나물이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취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취나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는데요.
장은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기관이라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것이죠. 놀라지 마세요. 취나물이 우리의 면역력에 좋은 이유가 아직도 더 있는데요. 취나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비타민 A는 몸속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또 취나물에는 칼슘과 철분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니 취나물은 면역력 지킴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향긋한 봄철나물 취나물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녹내장 예방입니다. 취나물이 눈 건강, 특히 녹내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에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년층에게 눈 건강은 더욱 중요합니다. 취나물이 어떻게 녹내장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취나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제아디안틴 같은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비타민 A는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취나물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디안틴 성분은 황반을 보호하는 성분으로 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녹내장은 눈의 안압이 상승하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인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취나물을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시신경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녹내장 예방을 위해서 취나물 섭취를 자주 하셔야 되겠죠. 이 취나물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대장 건강 증진입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둔해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변비나 대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러한 대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취나물입니다. 취나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취나물이 특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취나물에는 수분이 많아서 장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장벽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대장 건강을 챙기려면 수분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취나물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대장 건강에 아주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향긋한 취나물 네 번째 효능은 바로 피로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런 피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취나물입니다. 취나물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비타민 B2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줘서 피로 회복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답니다. 취나물에는 칼륨 또한 풍부한데요.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이 가볍고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취나물을 먹으면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취나물이 피로 회복에 좋은 이유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나물에는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이 100g당 40mg으로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신체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유의 향이 매력적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참 좋은 취나물. 그런데 아무 음식과 조합해도 맛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맛과 영양 둘 다 잡을 수 있는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훨씬 좋아지겠죠. 취나물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와 그 요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품은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고소한 풍미가 있어 나물 요리와 정말 잘 어울리게 되는데, 특히 들깨에는 칼슘과 철분이 많아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취나물 또한 칼슘과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들깨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그 효능이 배가가 되죠. 또한 들깨의 고소한 맛이 취나물의 향긋함을 한층 더 살려주게 되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는 취나물 들깨 무침입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준비할 재료는 데친 취나물 한 줌, 들깨가루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진간장 한 큰술, 참기름 한 작은술, 소금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쉬운데요.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 물기를 짠 취나물을 깨끗한 물에 담고 들깨가루, 다진 마늘, 진간장,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간을 보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들깨 덕분에 영양도 더욱 풍부해지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좋고 구수한 맛이 취나물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요. 뿐만 아니라 된장은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등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된장의 유산균과 아미노산이 취나물과 함께 만나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 흡수도 높아지는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된장과 취나물을 이용한 추천 요리 취나물 된장볶음 요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하실 재료는 취나물 한 줌, 된장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들기름 한 큰술, 육수 3큰술, 참깨 약간입니다. 냉장고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재료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약한 불에서 살짝 익혀줍니다. 그 뒤 된장을 넣고 멸치 육수를 조금 넣어가며 풀어줍니다. 그 다음 깨끗하게 씻은 취나물을 넣고 중약불에서 살살 볶아줍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이 배어들 정도로 2~3분간 볶은 뒤 마지막으로 참깨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된장의 구수한 맛이 잘 배어진 취나물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된장 덕분에 감칠맛도 한층 살아나고 소화도 훨씬 잘 되는 건강한 요리가 되죠. 어렵지 않으니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취나물과 궁합이 좋은 재료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취나물은 많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1이 많은데요. 이 두 조합은 서로 없는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취나물도 피로 회복에 효과가 좋으니 이 조합은 봄철에 나른한 몸을 깨우는데 딱 좋겠죠. 취나물과 돼지고기를 이용한 추천 요리는 바로 취나물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준비하실 재료는 취나물 한 줌, 돼지고기 앞다리살 150g, 다진 마늘 한 작은술, 간장 한 큰술, 참기름 한 작은술, 후추 약간입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돼지고기는 한 입 크기로 썰어서 간장, 다진 마늘, 후추로 밑간을 해둡니다. 그 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밑간한 돼지고기를 중불에서 타지 않게 골고루 익혀줍니다. 그 다음 돼지고기가 거의 익으면 손질한 취나물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후추와 참기름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혹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도 아주 좋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하면 취나물의 향긋함과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져 맛도 좋으면서도 단백질 보충까지 가능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됩니다. 취나물이 이렇게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취나물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 취나물 드실 때 주의할 점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바로 신장 및 요로결석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취나물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뼈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수산 성분 또한 많은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요로결석에 걸렸던 분들은 취나물의 수산 성분이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취나물을 전혀 드시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 수산 성분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비타민C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넣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결석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은 분들은 취나물을 그냥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데쳐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취나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바로 세척입니다. 신선한 취나물을 세척한 뒤 바로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취나물은 잎이 넓고 부드러워 겉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요. 자연 채취한 경우에는 잔류 농약과 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꼭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으로 드실 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시고 식초물에 잠시 담갔다가 씻어주면 살균 효과까지 더해져 깨끗하게 드실 수 있으니 세척할 때 한 번 더 꼼꼼히 해주기 바랍니다. 들기름, 들깨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들기름에 미역하고 같이 달달달 볶아서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 들기름과 들깨를 잘못 먹게 되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혈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 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서 이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관 건강이죠. 혈액을 잘 돌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혈관 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준다는 역할도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하여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노인들에게 골반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65세 이상은 30%가 1년 이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뼈 건강을 위해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고민되는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들깨 효능이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바로 60%가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게 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나요?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들깨에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나요?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바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거죠. 들깨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잘하여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게 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때문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들깨의 효능은 바로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서 이 빈혈에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들깨에도 아주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산패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통들깨보다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신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날 때쯤 무려 들기름을 넣어 주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서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 산패가 쉽다고 했잖아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는데 바로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 기한을 지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은 2달 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했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산패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참깨에 있는 세사몰이라는 성물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서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찾아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세척하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서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이렇게 걷어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요. 그것은 버리고 또 물에 담가서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고 이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깨끗한 통들깨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를 시켜주셔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건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꺼내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줍니다. 아직 건조가 덜 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를 돌리게 되면 들깨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한 스푼씩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먹을 만큼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좋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밥할 때 한 스푼 넣어서 같이 밥을 해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